이곳은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작은 마을에서 한편의 동화 같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프레셰렌 광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20대 중반의 슬로베니아 여성, 네아. 그녀의 이름에는 사랑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류블리아나 대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고 블레드 초등학교에서 첫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방학 호숫가 카페에서 한 한국인 남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평범한 청년 박준서.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홀로 유럽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12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나룻배 플레트나에서 재회한 두 사람. 블레드 섬으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립니다. 섬의 교회로 이어지는 99개의 계단. 네아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나를 업고 이 계단을 다 오르면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 된대요. 준서는 그녀를 업고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두 사람은 함께 소원의 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닥쳐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각자의 꿈, 서로 다른 나라. 이별의 그림자가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때 네아가 결심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게요. 대신 나와 약혼해줘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서는 대답을 미루고 하루 종일 홀로 밖을 헤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네아.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그녀를 다시 블레드 섬으로 데려갑니다. 99개의 계단을 다시 오르고 교회 앞에 선 두 사람. 함께 종을 울린 후 준서가 무릎을 꿇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미래와 행복을 약속할게. 영원히 함께 해줘. 전날 밤 반지를 찾기 위해 온종일 헤맸다는 그의 말에 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네아는 그토록 원했던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블레드 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네아는 말합니다. 그때 그 플레트나 보트에 타지 않았다면 우린 만나지 못했겠죠.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네아입니다. 저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류블리아나라는 이름 자체에 사랑스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제게 자주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아야, 너는 사랑스러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란다. 저는 류블리아나 대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프레셰렌 광장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끝나면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들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자네는 정말 류블리아나 그 자체로군. 사랑스러워.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첫 발령지가 정해졌습니다. 블레드 공립초등학교. 그곳은 제가 태어난 류블리아나에서 조금 떨어진 관광 도시였습니다. 블레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마을, 그곳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다니 첫 학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서툴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 아이들이 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때면 제 가슴은 성취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블레드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와 학교 업무로 바빠 블레드를 여유롭게 돌아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방학 첫날부터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블레드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며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골목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현지인들만 알 것 같은 작은 카페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호수 주변을 걷다가 약간 언덕 위로 올라간 곳에 있는 아지트 같은 카페, 벨베데레에 이끌리듯 들어갔습니다. 카페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블레드 호수의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 한눈에 보이고 그 너머로는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블레드의 명물인 크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겠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산책 나온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창문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드 섬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어딘가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다시 슬쩍 그쪽을 보니 그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카페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블레드 섬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래트나라는 전통 나룻배를 타고 섬에 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제 계획이었습니다. 플래트나 선착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까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블레드는 작은 마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하니 마침 플래트나가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12세기부터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 운행한다는 이 보트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설렜습니다. 보트에 올라타 비어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보트 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이 마주쳤고 이번에는 둘 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활달한 성격인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카페에서 뵈었죠? 저도 블레드 섬에 가는 길이거든요. 또 만났네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뱃사공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고 보트는 천천히 섬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혼자 여행 중이신가요? 한국에서 왔어요. 네, 혼자 여행 중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저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카페의 크림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다는 이야기, 블레드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는 박준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네아라고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준서 씨는 제 이름이 특이하다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류블리아나처럼 사랑스럽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분이시네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 씨,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셨죠? 저도 혼자인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섬을 둘러보실래요? 준서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좋아요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보트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보트에서 내려 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드 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섬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하얀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준서 씨와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 풍경을 즐겼습니다. 준서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는 99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블레드 섬의 유명한 계단입니다. 준서 씨, 여기에 얽힌 전설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전설인데요? 준서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이 99개의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산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준서 씨는 계단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를 안고 이 계단을 올라가 준다면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서 씨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준서 씨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 전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준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에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준서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설마 정말 나를 업고 계단을 오르려는 건가? 하지만 준서 씨는 이미 제 앞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노조, 어서.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서 씨의 등에 엎였습니다. 준서 씨는 제 다리를 단단히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걸을 줄 알았는데 준서 씨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10단, 20단, 30단, 계단을 오를수록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중간에 한 번은 쉴 법도 한데 준서 씨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50단, 60단, 70단. 준서 씨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어깨에 턱을 괴고 주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아질수록 블레드 호수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80단, 90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리고 마침내 99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준서 씨는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운동을 좀 해서요. 준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운동을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체육대학교를 나왔어요. 전공이 체육교육이었거든요. 준서 씨가 설명했습니다. 체육교육이요? 그럼 선생님이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발령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에요. 블레드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준서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같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고 제단 위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유명한 소원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종입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함께 종을 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밧줄을 잡고 종을 울렸습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고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 소원 안에 준서 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소리가 잼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준서 씨를 보니 그도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남자였지만 왠지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나와 우리는 섬 곳곳을 걸었습니다. 호숫가를 거닐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서 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이번 유럽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블리아나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머니의 카페를 도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 준서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네아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섬을 다 둘러보고 우리는 다시 플래트나를 타고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보트에서 내릴 때 저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는 걸까?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때 준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아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블레드성 레스토랑은 어때요? 경치가 좋다고 들었어요. 준서 씨가 제안했습니다. 최고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블레드성으로 향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레스토랑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블레드 호수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와인을 한두 잔 마시자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준서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특별할 것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정말 하고 싶었다는 것. 저도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 블레드에서의 첫 학기가 정말 행복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바라보았고 준서 씨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블레드 호수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 씨, 사실은... 네, 준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처음 뵈었을 때부터 사실 끌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이미 말은 뱉어져 버렸습니다. 준서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준서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준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네아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준서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블레드 호숫가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 씨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창밖에는 블레드 호수가 보이고 옆에는 준서 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를 보여주고 싶어요. 학교요? 준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블레드 초등학교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일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나와 학교로 향했습니다. 방학이라 학교는 닫혀 있었지만 경비 아저씨에게 물건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하자 교무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저는 기뻤습니다. 제 책상, 제 의자,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저 피아노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준서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서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네아 씨가 여기서 일한다니 행복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준서 씨도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선생님이 될 거예요. 준서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아 씨,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준서 씨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언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요.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아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고 네아 씨는 여기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꿈을 쫓아야 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블레드 호수가 보였지만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 씨,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네. 준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남은 일주일 동안 멋진 추억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네아 씨, 말대로 할게요. 저는 준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제 고향 류블리아나에 가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같이 여행해요. 준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학교를 나와 류블리아나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의 무거운 분위기는 잊기로 한 것입니다. 류블리아나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를 준서 씨에게 보여줄 수 있다니. 우리는 프레셔렌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시인 프레셔렌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으로는 예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기에요. 저는 광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어머니의 카페예요. 준서 씨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내 아야, 언제 왔니? 방학인데 왜 블레드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준서 씨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 남자가 딸과 함께 있으니 당황하신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박준서라고 합니다. 준서 씨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네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앉으렴. 우리는 카페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커피를 내려주시며 준서 씨를 유심히 쳐다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예정입니다.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네아도 선생님인데 그래서인지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준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기쁨, 걱정, 그리고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감정. 우리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 씨와 저는 마치 결혼이라도 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상상했습니다. 만약 함께 산다면 어떨까?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준서 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준서 군,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준서 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어머니는 준서 씨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내 아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어. 하지만 가끔 너무 남을 배려하느라 자기 마음을 숨길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내 아를 보니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행복해하는 게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으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용기를 내서 잡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카운터로 돌아가셨습니다. 준서 씨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 준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류블리아나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류블리아나 성, 용의 다리, 강변 카페.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모두 준서 씨와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용의 다리에서 준서 씨는 다리를 지키는 용 조각상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이 다리의 전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이 다리를 건너면 용이 꼬리를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네아 씨가 건너면 용이 꼬리를 흔들겠네요. 준서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준서 씨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류블리아나 성에 오르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준서 씨에게 제가 자란 동네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지붕 건물들 사이에 우리 집이 있어요. 준서 씨는 제가 가리키는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아 씨의 고향이군요. 준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리고 곧 떠나야 할 곳이기도 하고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는 한국에 돌아가면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령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른다고. 서울일 수도 있고 지방의 작은 도시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준서 씨가 귀국하기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블레드로 돌아왔습니다.
준서 씨는 블레드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첫날 밤, 준서 씨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내아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은 했지만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하고 내아 씨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마음.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원한다면 저는 따라갈게요. 네. 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갈게요. 여기 교사 일도 그만두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데요?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저와 약혼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서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곤란함이 가득했습니다. 내아 씨, 저는 준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서 씨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따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무리한 요구를 한 걸까? 준서 씨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준서 씨는 나를 버릴 생각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준서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옷을 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서 씨가 저를 봤습니다. 혼자 좀 걷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준서 씨는 나갈 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걸까? 저는 하루 종일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준서 씨를 기다리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준서 씨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짐을 싸서 먼저 한국으로 가버리는 건 아닐까? 나를 만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준서 씨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블레드 호수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의 얼굴을 봤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좀 걸었어요. 준서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서 씨는 침대의 옆으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준서 씨가 있는데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준서 씨는 무슨 말을 할까? 헤어지자고 할까? 아니면 친구로 지내자고 할까? 어떤 대답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내아 씨, 일어나요. 준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몽롱한 정신으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준서 씨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호숫가를 걸어 플래트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블레드 섬에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가고 싶어요.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역시 이별 통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플래트나에 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탔던 그 보트. 그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뱃사공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는 천천히 섬으로 향했습니다. 준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뱃사공들이 노를 저을 때마다 수면이 일렁였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처음 이 보트를 탔을 때를 생각했어.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설레고 행복했는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준서 씨가 먼저 보트에서 내렸고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준서 씨는 교회를 향해 걸었습니다. 99개의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올라가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계단을 올랐을 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준서 씨가 저를 업고 단숨에 뛰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한 계단을 밟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준서 씨와 이 계단을 오를 수 없겠구나. 90번째 계단을 밟을 무렵 저는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준서 씨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99번째 계단을 밟고 교회 앞에 섰습니다. 준서 씨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고요했습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서 씨는 소원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같이 종을 울려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밧줄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땡, 땡,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고운 소리,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아 씨, 준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준서 씨를 봤습니다. 그러자 준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지? 준서 씨가 왜 무릎을 꿇고 있지? 준서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명 뱉는 것 같았습니다. 네아 씨, 준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준서 씨는 잠시 말을 끊고 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저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에 돌아가 선생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반지를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블레드를 돌아다녔어요. 당신에게 줄 완벽한 반지를 찾고 싶어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아 씨, 준서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한국에 가서 같이 살아요. 당신에게 안정된 미래와 행복을 약속할게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서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내아 씨.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서 씨.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준서 씨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종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약의 종으로. 땡, 땡. 종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종소리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밝고 더욱 희망차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올 때 저는 준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한국에 가는 거. 준서 씨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아 씨가 없으면 저도 의미가 없어요. 같이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99개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계단이 우리를 맺어주었구나. 처음 준서 씨가 나를 업고 올라갔을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구나. 섬을 떠날 때 저는 블레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플래트나를 타고 호숫가로 돌아올 때 저는 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트가 우리를 이어주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보트였으니까요. 준서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잊을 수 없겠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어요.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제 마음도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블레드 호수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약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류블리아나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손에 끼워진 반지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반지는 작지만 정교했습니다. 준서 씨가 하루 종일 찾아 헤맸다는 그 반지. 햇살에 빛나는 반지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준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 준서 씨도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도 떨리네요. 처음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준서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정말요?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엄마 표정 못 봤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류블리아나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프레셰렌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도 많았고 현지인들도 산책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카페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엄마, 나 결혼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손님이 가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왔구나. 블레드가 지겨웠니?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했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이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준서 씨가 청혼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제가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를 보셨습니다. 준서 씨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박서방.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준서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축하한다. 행복해야 해.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어머니는 준서 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서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카페를 일찍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표 버섯 수프와 슈니첼,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포티차라는 전통 케이크, 식탁에는 촛불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블레드 학교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선생님인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준서 씨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다 컸구나, 우리 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한국이든 어디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행복할게요, 엄마. 정말 행복할게요. 준서 씨도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와 준서 씨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준서 씨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준서 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준서 군,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준서 씨는 긴장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를 한국으로 데려가는 거겠지? 네, 그럴 생각입니다.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야. 대학교도 류블리아나에서 나왔고 직장도 가까운 블레드였지. 그런 아이가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준서 씨는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어. 자네가 우리 딸을 소중히 여겨줄 거라는 걸.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내주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약속해주게. 내 아가 외롭지 않게, 낯선 땅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준서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가족들도 내 아를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가 이곳을 그리워한다고 해도 서운해하지 말게.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준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자주 이곳을 방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우리 딸을 사랑해줘서. 제가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준서 씨가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준서 씨도 웃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제 어릴 적 방에서 벽에는 아직도 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제 모습을 그린 그림, 블레드 호수를 그린 그림, 가족과 함께 있는 그림. 준서 씨는 제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아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요.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내아 씨를 사랑할 차례네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서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창밖으로는 류블리아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곧 떠나야 할 곳, 슬프지 않아요?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네,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블레드 학교를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내아 선생님,
정말 안타깝군요. 아이들이 정말 당신을 좋아했는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아쉽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영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아 선생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죠. 한국에 가서도 좋은 선생님이 되세요. 학교를 나올 때 저는 교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첫 학기를 보낸 곳, 아이들과 함께 노래했던 음악실, 점심시간에 선생님들과 수다를 떨었던 교무실, 모든 것이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블레드 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준서 씨의 부모님,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서 슬로베니아까지 와주셨습니다. 처음 뵙는 시부모님, 저는 긴장했지만 두 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내 아야, 한국어 공부하기 힘들지?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준서 씨가 가르쳐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플래트나에 탔습니다. 준서 씨는 턱시도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보트에 탔습니다. 뱃사공들이 노를 젓고 우리는 섬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 보트를 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준서 씨는 그저 낯선 동양인이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섬에 도착해 저는 99개의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준서 씨가 제 손을 이끌고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계단부터 마지막 계단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객들이 우리 뒤를 따르며 모두가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우리는 서약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한 의식이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저는 준서 씨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서 씨도 제게 맹세했습니다. 저는 내 아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원의 종을 울렸습니다. 땡땡. 그 종소리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섬 곳곳을 돌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레드 호수를 배경으로,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99개의 계단을 배경으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밤에는 블레드성 레스토랑에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준서 씨가 통역을 해주었고 양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제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둥켜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엄마. 행복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매일 할게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서 씨는 먼저 한국에 가서 준비를 하고 저는 짐을 정리한 후 뒤따라온 것입니다. 도착 로비로 나오니 준서 씨가 보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준서 씨에게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한 달이 정말 길었어요.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우리 며느리. 준서 씨의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 씨의 부모님은 미소 지으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지.
준서 씨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초밥, 튀김, 라면,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서 씨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은 슬로베니아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고 저는 아는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준서 씨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며칠 후 준서 씨는 저를 신혼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집.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블레드 호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준서 씨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 주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말투를 익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가정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잘 못 먹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야, 파는 이렇게 써는 거란다. 간장은 이만큼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준서 씨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준서 씨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저는 준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한국 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준서 씨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네아 씨, 일자리 한번 알아볼래요?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서 씨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네아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국제학교라면 영어로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몇몇 국제학교에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은 긴장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어떻게 음악을 가르쳤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한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저는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학생들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거기가 어디예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슬로베니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블레드 호수, 류블리아나, 알프스 산맥.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되게 예쁜 곳이네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가보면 좋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저는 다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음악을 통해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블레드에서는 그만두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서 씨도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퇴근하면 집에서 만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발음이 재미있대요.
제가 준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웃었습니다. 네아 씨 발음이 귀여워서 그렇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발음은 정말 어려워요. 어랑 오의 차이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준서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해요. 주말이 되면 우리는 서울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고궁에 가서 역사를 느끼고 남산타워에 올라 야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강물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슬로베니아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정신없이 변하는 도시. 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좋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제 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슬로베니아가 그립습니다. 블레드 호수가 보고 싶고 류블리아나의 프레셰렌 광장이 그립고 어머니의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 맛이 생각납니다. 어머니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카페를 운영하며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잘 지내지? 어머니는 항상 물으십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와 준서 씨가 사는 집을 보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정말 잘 사는구나, 네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블레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플레트나 보트에 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맺어지지 못했겠죠.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운명이었던 계지. 맞아요.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준서 씨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준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보트가 우리를 이어준 거네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블레드와는 다른 풍경이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그만두었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한국은 제게 사랑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게 해준 나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원했던 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서 씨는 제게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하는 사람. 저는 준서 씨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국은 제게 사랑을 향해 노를 저어준 나라입니다. 플레트나의 뱃사공이 노를 저어 저를 준서 씨에게 데려다 주었듯이 한국은 저를 새로운 삶으로 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슬로베니아와 한국, 둘 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준서 씨와 함께 한국에서 영원히 그 카페에서 눈이 마주쳤던 순간, 플레트나에 함께 탔던 순간, 99개의 계단을 올랐던 순간, 소원의 종을 울렸던 순간, 모든 순간이 저를 지금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랑을 주고 싶다는 저의 꿈을 다시 이루게 해준 나라. 준서 씨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나라.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나라.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의 키를 잡아준 기적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멤버십 가입이나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